안녕하세요, 경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계용과 총용의 개념을 쭉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총용과 한계용의 도표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림 3-1에 보면은 우리 가정의 그 숫자에 의해서 총용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붕어빵 소비량이고요. 여기 총용입니다. 자, 앞에 그 숫자를 보면 이제 한 개 먹을 때 30이죠. 두 개 먹을 때 50이죠. 세 개 먹으면 60이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 올라가죠. 직선으로 올라가려면 30, 60, 90대야 이제 직선으로 올라가지. 30, 50, 61이 되니까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겠죠.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겠죠. 이걸 체감적 상승이라고 부르죠. 이 그래프를 체감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거 하면 우리가 등산하듯이 산 정상에 이르고 가면 내려올 때 하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쫙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 의해서 총용 곡선은 이렇게 산 형태를 띠고 있다. 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경작에서 소비자들의 총용은 이렇게 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한 개 먹을 때 30, 두 개 먹으면 50, 세 개 먹으면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꼭대기 이루고 정상 이루고 이제 내려가죠.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 효용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형태는 산 형태지만 그 위치는 이게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총용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여기서 빵의 만족의 포화가 되겠죠. 여기 몇 개인지 몰라도 요 꼭대기점을 이제 만족의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만족의 포화점. 요즘을 지나서 빵을 더 먹으면 이제 총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총용이 나왔다. 자, 그러면 총용 그래프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보시고 나가서 이제 무슨 토탈 그래프를 읽어내는 실력을 갖춥시다. 무슨 토탈의 그래프가 형태는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토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세계 행동하고 있다. 높이가 뭐지? 이렇게 합니다. 높이는 이게 그래프가 총용이니까 높이가 총용이겠죠? 60 높이는 총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개 먹을 때 한계용을 그래프로 구하라. 자, 한계용을 그래프로 파가야. 세 개 먹을 때 한계용을 그래프로 파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계는 총을 미분한다 했죠, 그죠? 미분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로는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거 알아야 미분은 그래프로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총에 세 개 먹을 때 이 총 있잖아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이것이 한계용입니다. 물론 한계용 10이겠죠. 세 개 먹을 때. 그럼 한 개 먹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용 30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 먹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용 20입니다. 기울기가 20. 기울기 자꾸 작아지죠. 체감을 가정했으니까 이제 기울기 작아지니까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총에 무슨 토탈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미분은 한계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토탈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만족의 포화점에서는 한계용이 제로죠. 기울기 제로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이제 한계용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한계용이 마이너스로 가죠. 그럼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한계용 체감의 가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계용 그래프 한번 꺼볼게요. 한계용 그래프 꺼면은 우리 가정에 의해서 빵을 쫙 먹어갈수록 한계용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죠. 쭉 떨어지고 이제 이 만족의 포화점에서는 한계용이 제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한계용 그래프는 우리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가 됩니다. 우하향 그래프. 이 한 개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세 개 먹을 때, 한 개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이제 30, 20, 10 떨어지죠? 30, 20, 10 떨어지고 결국은 여기 가면 한계용 제로, 여기 가면 한계용 마이너스입니다. 가정에 의해서 이제 한계용은 무조건 우하향하게 됩니다. 소비량이 늘수록 한계용은 자꾸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한계용이 떨어지지만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한계용이 양이죠. 그죠? 이까지는 한계용이 양이잖아요.
그럼 한경이 양이라는 개념이 뭐냐? 요 위에 보세요. 요 별표까지 이 사람이 빵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분이 총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니까 자꾸 보태진다 말이야, 총에다가. 그러니까 기분이 자꾸 좋아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체감적으로 좋아지지만 여하튼 총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경이 양인 구간까지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 붕어빵은 유익제 구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익제. 그 다음에 이 시점을 지나면 이 사람은 한경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경이 마이너스 구간은 여기서 빵을 더 먹으면 총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기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한경이 마이너스에는 이 사람에게 유해제 구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익제를 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한경 체감을 가정했기 때문에 어떤 유익제라도 어느 지점까지 소비를 늘리가면 유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가정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빵 말고요, 공해 소비나 솜 소비, 이는 첫 단위부터 한경이 마이너스겠죠. 첫 단위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위부터 한경이 마이너스 인지가 됩니다. 유해제고. 빵은 처음에는 유익제지만 요 만족의 포화점을 넘어가면 이 사람에게 유해제가 됩니다. 이런 이제 개념하시고. 자, 한경에 대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한계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림으로 이제 총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한계용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세개 행동했다. 이 높이가 뭐지? 랍니다. 그럼 이게 한경이죠. 이 그래프가 한경 그래프니까 이 높이는 한경입니다. 그럼 이거 이 사람 세 개 먹을 때 총효용이 얼마냐? 그림으로 구하라. 자, 우리가 한계를 적분하면은 토탈이라는데, 적분이 도표로는 뭐냐면요, 개념적으로는 한계를 누적 초감시키는 것이고, 그 도표로는 이하 면적입니다. 이하 면적, 그게 총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먹을 때까지 총용이 얼마지 하면은, 세 개 먹을 때까지 요 한계용의 면적이 있죠, 면적. 한계 그래프의 이하 면적이 세 개 먹을 때까지의 총용입니다, 이게.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프로. 한계 그래프가 그어졌다. 요까지 행동했다. 요 이하 면적이 뭔 개념이지 하면 총입니다, 총. 그게 적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 이제 단위를 듬성듬성해서 요 높이와 요 높이와 요 높이를 다 하는데, 여러분 단위를 굉장히 짧게 한다나 볼게요.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단위를 쫙 놓으면 한 개를 전부 합산시키면, 요 높이를 전부 합산시키면 면적이 되잖아요, 이거. 높이를 전부 합산시키면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의 누적 총합이 총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개를 전부 합산하면 면적이 되거든요. 면적. 그래서 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과 한계의 관계. 총과 한계의 관계도 공부했고요. 총용과 한계용이라는 이 소비자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도 공부했습니다. 일석이조로.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자 이론을 하기 위한 기초 용어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쭉 그 뒤에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소비자 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건 한경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균형 2번 소비자 균형에서 나오는 그 세 개 페이지는 한계 효용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뒤에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그 세 개 페이지는 안 보셔야 됩니다. 그 효용 개념 다음에 나오는 그 소비자 균형해가지고 세 개 페이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형 이론의 개념입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 이론에 흡수이 되버린 이론이에요. 그래서 안 봐도 됩니다. 바로 이런 이제 제3절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 자, 이제 효용 용어 개념을 딱 갖고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에 가겠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은 그 소비자 효용 극대화 법칙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도표 두 개를 사용합니다. 도표 두 개. 도표를 두 개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인디프런스 커브라는 도표,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선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이 도표 두 개를 이용하는데요. 이 무차별 곡선은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선이고, 예산선은 이제 객관적인 선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 도구를 이용해서 효용 극대화 법칙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요 무차별 곡선 이론을 잘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그래프부터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그 예산선은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복잡한 선인데 왜? 주관적이고 효용을 담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프부터 철저히 공부합시다. 무슨 그래프인지. 자, 먼저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인디퍼런스 커브야. 이 뭐냐? 인디퍼런스 이제 무차별로 번역되고 무차별 곡선이라네. 자, 어떤 사람이 두 지하를 소비한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이런 A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효용함수를 가지고 XJ, YJ에 대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이제 두 지하를 소비한다 합시다. 자, 그럼 좌표가 나오는데요. 두 지하를 소비하고 좌표를 이제 껐을 때 여기 원점이고요. 요 그래프는 처음 나온 그래프입니다. 두 개 다 양이 잡혀요. 요 X축에는 이 사람 XJ 소비량입니다. Y축에는 YJ 소비량입니다. 두 개 다 양이 들어오죠? 이런 그림은 처음 나오잖아요. 경제학에서. XJ, YJ를 먹으니까 XJ 소비량, YJ 소비량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는 겁니다. 이 좌표 변수부터 처음 나오는 그래프는 변수부터 잘 체크하시라 했죠? XJ 소비량, YJ 소비량 축입니다. 그리고 좌표 안에 있는 각 점은 뭘 뜻합니까? 이 사람의 소비점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거 XJ 몇 개, YJ 몇 개를 먹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YJ는 요만큼, X는 요만큼 먹는다 이 뜻이죠? 이 점은 X는 이만큼, Y는 요만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두 지하 소비점들이죠. 이게. 모든 점들이. 두 지하를 소비하는 점들입니다. 이 중에 이 사람이 동일한 효용이다. 그게 무차별, 동일 효용이다. 라고 느끼는 소비점들이 있겠죠. 요거와 요거는 나는 요렇게 소비하는 거는 요렇게 하는 거는 동일 효용이다. 그게 무차별하다는 동일 효용이다. 그 동일 효용이 되는 소비점들을 연결한 궤적선입니다. 무차별선이. 근데 이제 그 무차별선은 주관적이니까 굉장히 형태가 다양한데 먼저 제일 우리가 일반적인 데를 보면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책에도 일반적인 경우 이랬는데 XJ, YJ가 이 사람에게 유익제고 현재 유익제고 또 이 사람 X를 먹을 때 Y의 선호가 바뀌면 안 되고 Y를 먹을 때 X 선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아무 관련 없는 지화일 때 XY가 유익제이고 두 지하를 소비할 때 막 효용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게 제일 중요한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 형태, 일반적 형태는 이렇게 생깁니다.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소비하면은 소비량은 서로 다르죠. 소비량은 서로 다른데 그걸 먹을 때 이 사람의 효용, 총용은 전부 동일하다는 거죠. 수수적 측정이니까 뭐 10 이렇게는 안 적고요. 1이라는 효용으로 동일 만족을 주는 소비점들의 궤적이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무차별곡선은 하나만 나오는 게 무수히 나옵니다, 여러분. 무수히 이렇게 나와, 무수히. 네? 무수히. 그리고 요거 바깥으로 갈수록, 이 바깥으로 갈수록 요즘보다는 요즘이 X도 많고 Y도 많잖아요. 두 개 다 유익제로 두 개 다 재화가 많으면은 소비량이 많으면 요거보다는 요 효용이 높습니다. 요거보다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효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1보다는 2가, 2보다는 3가, 3보다는 4가 이거 할수 있는 효용이 높은 무차별이고 근데 요 선상에는 전부 다 4로 일정하고 요 선상에는 3로 효용이 일정하고 여기는 2로 일정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의 일반 형태입니다. 일반 형태. 네. 그럼 여러분 요거의 함수가 뭘까요? 요거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태가 뭘까요? 바로 효용함수입니다. 이 효용함수가 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효용함수가 바뀌면 이게 형태가 바뀌어요. 이거의 함수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효용함수가 바뀐다. 이 사람의 XY에 대한 선호가 바뀌어야 이게 바뀌지. 우리 객관적인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시장에 가면 X제 가격이라든지 Y제 가격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아무 관련 없어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하고 아무 관련 없고 오로지 이 사람의 주관적인 효용함수, 주관적인 XY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 형태가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차별 곡선의 함수가 요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함수가 바뀌면 이게 형태가 바뀌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관적인 함수니까 이 주관적인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요 이 두 지하에 대한 선호가 다르면 전부 다 형태가 다릅니다.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형태가 다 달라요. 예, 주관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무차별곡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요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의 그 이제 성질이 우리 책에도 4가지로 나와 있죠.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 일반적인 무차별곡선. 그 다음에 원점에 볼록하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게 생겼다. 이게. 원점에 볼록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교차 안 해요. 서로 다른 무차별은 절대로 교차해서는 안 돼요. 교차하지 않는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요거 4번인데요. 우상방으로 갈수록 다다익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는 여기보다 이렇게 갈수록 이제 효용이 더 높은 무차별이다. 이제 강단조성이라기도 하고요. 혹은 다다익선, 두 개 다 유익제니까 두 개 다 소비가 많으면 효용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다익선이라기도 하고 강단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 4번의 특징입니다. 또는 이제 4가지 일반적인 무차별의 일반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요거는 대충 이렇게 이제 이렇게 4가지 성질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유들이 책에 이유들이 다 적혀 있는데 시험에는 이유는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거 그냥 성질만 요리 물어보지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의 성질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요거 이유가 우하향한 이유가 뭐지? 원점에 볼록한 이유가 뭐지? 서로 교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책에 우리 책이니까 그 이유들이 다 적혀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요 4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좀 물어봅니다. 저는 뭐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이유들도 다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그렇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유는 뭐 그렇게 잘 안 물어지니까. 그 1번에 이제 우하향하는 이유하고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두 개 다 많으면 효용이 더 높아진다. 왜? 두 개 다 유익제이기 때문이죠. 두 개 다 유익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많아지면 이보다는 이거가 이제 효용이 더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한 한 무차별 공산은 두 개 다 유익제니까요. 우리 무차별성의 정의가 이 점과 이 점이 총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먹고 있다가요. 이 사람이 X를 늘리면 이게 유익제니까 X를 요만큼 늘린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유형이 되기 위해서는 Y는 어떻게 돼요? 줄여줘야 되죠. 이것도 먹으면 기분 좋은 거니까 오히려 줄여주면 기분 나빠지죠. 줄여주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 효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Y는 그대로 놔두고 X만 이렇게 내려줬다. 그러면 이 점이 이 점보다 효용이 더 높죠. Y는 그대로 두고 X를 더 많이 먹으면 효용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같은 효용이 되려면 X를 내려주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이게 유익제라서 기분이 좋아진 만큼 여기서는 기분 나쁘게 해줘야 되고 Y는. Y도 유익제니까 오히려 소비를 줄여줘야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분 좋아진 걸 커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하향하게 됩니다. 이거하고 요거는 같은 이유입니다. 두 개가 유익제이기 때문이다. 그 나중에 이제 유해제가 들어오면요. 특수무차별로 넘어가면은 한 개가 유해제가 되면 절대로 우하향합니다. 우상향해요. 한 개가 유해제다면은 무조건 무차별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유익제고 또 이것도 뭐 두 개 다 유익제니까 두 개 다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건 두 개 다 유익제이기 때문인데 자, 그 다음 이제 원점에 볼록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요거부터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 뭐 앞에서 설명드린 강공준 가정 때문입니다. 강공준 가정 때문에 교차해서는 안 돼요. 강공준이라는 이 가정 때문입니다. 그럼 역으로 교차를 해버리면 강공준 선호에 위배돼 버립니다. 강공준이 꼭 여기만 필요해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무차별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에만 이 강공준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교차시켜놓고 강공준에 위배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무차별곡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 강공준 때문인데, 그럼 역으로
제가 교차시켜놓고 강공준에 위배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한 사람 기준인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교차를 했다 합시다. 이렇게 교차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소비점하고 요 소비점이 같은 유형이죠? 정의에 같은 선상이니까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C점이 있다. 그럼 A점하고 C점하고도 같은 유형이죠? 같은 무차별상이죠. 그럼 이때 잠깐요. 요거 두 개 물어보니까 같은 기부이다. 요거 두 개 물어보니까 같은 기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요거 두 개 물어보면 같은 기부이라 해야 강공준이잖아요. 강공준은 X보다 Y가 좋다. Y보다 Z가 좋다. 그럼 X보다 Z가 좋다. 이게 강공주의고, 같다. 같으면 같다. 이것도 강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 같다 했잖아요. 이거 같다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물어보면 강공준에 의하면 같다고 해야 되죠. 같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요. 지구상에 누가 봐도 B보다는 C가 두 개 다 양이 많죠. X도 많고 Y도 많고. 그러면 누가 봐도 B보다 C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같다인데 이래 되면 C가 좋다 이러면 이 강공준에 유예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교차 안 해야 됩니다. 강공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차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특징이요. 원점에 볼록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는데, 자, 무차별이 원점에, 일반적인 무차별, 원점에 볼록하다. 일단은 여러분, 요거, 무차별 곡선이 이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기울기로 먼저 답을 해드리면,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게 점점 여기 기울기가 작아지죠? 이렇게. 원점에 볼록하면은, 기울기가 자꾸 작아지죠. 만약에 이게 직선이면 기울기 일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형태의 무차별이라면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볼록하니까 이 기울기가 자꾸 작아지죠. 이 기울기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이 한계 대체율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 일단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 아니라 약자는 MRS인데 MRS라고 해요. 약자는. 그러니까 MRS의 체감 법칙 때문이다. 여기 일단 기울기라 생각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라 하면 기울기 체감 때문이다. 그 기울기가 체감하는 게 원점에 볼록한 거 아닙니까? 원점에 볼록하면 기울기가 자꾸 체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 체감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기울기로 답을 한 거고, 이걸 의미로 하면은 사람들이 소비의 다양성 추구 때문이다. 다양성, 이게 이제 의미로 보는 겁니다. MRS 체감 법칙은 이거 이제 기울기로 답을 한 거고, 그게 의미가 사람들이 소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양성 추구라는 거는 한 제아만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 소비보다는 두 제아를 비슷하게 이렇게 소비하는 게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원점에 볼록하니까, 자, 요 점선이요, 이 XY를 합해가지고, 총 10개를 먹는 소비점이라고 하고, 직선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은 Y제 9개 먹고, X제 1개 먹는 거고, 여기는 5개 먹는 거고, 여기는 이제 거꾸로 X를 9개 먹고, Y를 1개 먹는 소비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더 10개입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니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효용이 더 높죠. 더 봐가지고, 이 원점에 볼록하면은, 사이드보다는 여기 가운데가 효용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 5개 먹는 건데, 이거는 9개 하나 먹는 것보다 5개 먹는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Y만 극단적으로 9개, 이거는 X만 극단적으로 9개, 이렇게 먹는 그런 소비보다는 같은 값이면, 같은 10개라도 5개 먹는 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이게 이제 다양성 소비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의미로 하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그 1번하고 이제 1번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삭제합시오. 동그라미 2번, 3번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번만 한계대체율 체감 때문이다. 혹은 이제 소비의 다양성 추구 때문이다. 그것만 원점에 볼록한 이유로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2번, 3번 그 한 몇 줄입니까? 한 7줄입니까? 7줄 삭제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질 4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계 대체율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새 용어니까 무차별 곡선의 한 접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 한계 대체율이라는데 그 용어를 철저히 공부합시다. 이 용어 잘 알아야 됩니다. 새로 나온 용어는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한계 대체율이란 무엇인가? 자, 약자는 이제 MRS라는 약자를 적는데요.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죠. 델타 X분의 마이너스 델타 Y입니다. 마이너스는 떼도,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뭐 떼도 됩니다. 이거 기울기가, 이 접선 기울기 보면은, 요거 이제, 요거 보면 되죠. X제를 하나 먹을 때 Y제, 이게 변화 부위죠? 이게 이제 말로 해봐라, 이거. 이 사람이 X제를 한 개 더 먹었다. 그러면, 예전하고, 그러면 효용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하고 동일 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Y제는 몇 개를 소비를 줄여야 되냐? 이거죠. 줄여야 하나? 이거죠. X제를 한 개 먹었다. 그럼 예전하고 동일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Y제는 몇 개 줄여야 될까? 이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주관적인 이 X제 하나와 동일 효용을 느끼는 Y제량입니다. X제 한 개와 동일 효용을 느끼는 Y제량을 뜻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소주 한 잔하고 맥주 몇 잔이 같은 기분입니까? 소주 한 잔 마시는 효용과 맥주 몇 잔을 마시는 게 효용이 같을 것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잔 한 잔이다. 나는 한 잔 3잔이다. 나는 한 잔 맥주는 뭐 도수가 약하니까 나는 소주 한 잔 먹는 게 맥주 5잔 먹는 거나 똑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른데 이 사람의 주관적인 X제 한 개와 동일 효용을 느끼는 Y제량, 이것이 한계 대체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소주 맥주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 소주 하나 먹으면 동일 효용을 느끼는 Y제가 맥주는 몇 잔이지 나는 맥주 한 잔이다 이런 사람이고, B한테 가서 이 소주 한 잔 먹으면 동일 효용을 느끼는 맥주는 몇 잔이지 이러니까 나는 3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한계 대체율이 3이고요. 이 사람은 한계 대체율이 1이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소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누가요? 이 사람은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을 같은 기분을 느끼고 이 사람은 소주 한 잔과 맥주 3잔을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누가 소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B죠. B죠. 그러니까 우리 한계 대체율이 높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 사람이 X제를 더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소주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기준은 이제 X제니까 그런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한계 대체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 대체율 이런 개념인데 한계 대체율을 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우리 금방 앞 시간에 효용을 배웠죠. 한계용. 만약에 한계용을 주면요. 이 사람의 X제 한계용이 얼마다? Y제 한계용이 얼마다 하면은 그 한계용의 비율을 구해버려도 한계 대체율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한계용을 할 때 여기 밑에 분모가 Y제의 한계용이 들어갑니다. Y제의 한계용 분의 X제의 한계용의 비율. 이 한계용의 비율을 구하면 이거하고 같아져요. 즉석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즉석 증명해 드리면 지금 이 사람이 X제 한 잔을 먹을 때 동일 효용을 느끼는 Y제가 3잔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소주에 한 잔 먹을 때 기분 좋아지는 한계용이 3이고요. Y제, 맥주의 한 잔의 한계용은 1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게 소주 한 잔 먹을 때의 늘어나는 효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주의 효용이 한경이 3이면 이 사람이 소주 한 잔을 먹으면 효용이 얼마 좋아져요? 3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맥주의 한 잔의 효용은 1이라. 그럼 맥주는 몇 잔 줄여야 됩니까? 3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효용이 1이니까 3잔을 줄여야 총 효용이 3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소주 한 잔의 효용이 3이니까 이 소주 한 잔 먹으면 효용이 3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효용이 되려면 맥주 쪽에서 효용의 3을 나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의 한 잔의 효용은 1이니까 맥주 3잔을 줄여야 효용이 3이 이렇게 1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1 곱하기 3,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의 비율을 구해도 한계대치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 계산 문제일 때는 이 한계대치율을 구할 때는 한계대치율을 이제 출제자가 내잖아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래 합니다. 어떤 사람이 X제 한 장과 X제 한 개와 Y제 세 개를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한계대치율이 3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말 안 나오고요. 이 사람이 X제 한경이 얼마인데 Y제 한경이 얼마인데 그러면 이 한경의 비율을 구하면 한계대치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계대치율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이 말이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런 이 무차별 곡선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X, Y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 이게 형태가 바뀐다 했죠. 그러면 아까 요거 이 사람 X를 처음에는 소주 한 잔과 맥주 3잔을 같은 기분을 느끼다가 이 사람이 소주를 더 좋아지게 됐어요. 소주를 워낙 더 좋아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는 소주 한 잔 먹으면 맥주 5잔하고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소주를 더 좋아하게 돼버리면 그럼 이게 한계대치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X를 더 좋아하게 돼버리면 이게 한계대치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 무차별이 곡선이 이러는데 이 사람이 뭐 X를 갖다가 옛날 광고를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선호가 바뀌어 X를 옛날보다 더 좋아하게 됐다. 그럼 이게 형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거 보면 기울기 커져버립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X 한 장과 Y 3잔을 같은 기분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X를 더 좋아하게 되면 이제 X 한 잔과 Y 5잔을 같은 기분을 느끼니까 이게 기울기가 커져버리잖아요. 한계대치율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X를 예전보다 더 좋아하게 돼버리면 이게 원래 무차별이고 하얀 거라면 이렇게 더 기울기가 커지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X 한 잔하고 Y 3잔을 같은 기분을 느끼다가 지금은 Y 5잔을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기울기가 커져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의 이제 일반적 성질과 그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치율에 대해서 철저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 이제 소비자 이론이 기본에서 철저해야 뒤에 이제 응용 이론들도 이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기본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 좀 까다롭죠. 실제로 이 주관적인 선이니까 까다로워요. 우리 보통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 요 이제 1장, 2장까지는 잘 흘러옵니다. 하다가 3장에 딱 들어와서 이 무차별 곡선에서 그냥 이렇게 혀를 내두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선이게 돼요. 주관적 선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경제학이 이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느끼는데 요만 싹 넘어가 버렸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요 기본적인 일반적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범위를 넓힙니다. 이제 일반적인 말고 유해제도 넣고, 그 다음 두 개 다 관련제도 한번 넣어보. 이게 말 그대로 예외적 무차별 곡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림 3-4에 보면은 이제 예외적 무차별 곡선들 막 그려져 있죠. 총 무차별 곡선은 요거 일반적인 거와 함께 총 7개 있습니다. 7개. 7가지.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X제가 뭐, Y제가 뭐일 때 어떤 형태다. 그거 이제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X제가 뭐고 Y제가 뭐일 때는 어떤 형태로 그려진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익제 봤고요. 유해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유해제. 자, 지우개가 떨어져 있네요. 갑자기 제가 사라졌어요. 이러면 갑자기 놀랐겠네요. 자, 이제
여기는 애나 뭐 기분 좋은 유익제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가 유해제. 이거는 소비하면 기분 나쁜 제합니다. 공해나 소음 이런 거예요. 한 개가 유해제고 한 개가 유익제, 무조건 무차별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내가 빵을 이만큼 먹고 있다. 공해를 이만큼 소비하고 있다. 그럼 어떤 효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을 내가 소비를 늘렸다. 빵은 유익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분 좋아지죠? 거기서 기분 나쁘게 해야 되죠? 그래 동일효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해는 늘려야 기분 나빠요? 줄여야 기분 나빠요? 늘려야 기분 나쁘잖아 이거는. 그래서 기분 좋아졌기 때문에 동일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해 쪽에서 늘려서 소비를 늘려서 기분 나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유해제니까. 그래야 요즘하고 요즘이 동일효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으로 나와요. 우상향이고 이게 우상향이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책에는 유해제 쪽으로 조금 볼록하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볼록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상향이다 이렇게 우상향이다. 그리고 이게 유익제 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은 무차별입니다. 유해제는 그대로 두고 빵을 더 많이 먹으면 더 효용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익제 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의 무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여기가 이제 유익제고 여기를 유해제를 잡았다. 이것도 하나 유해제고 하나 유익제고 우상향이죠? 이것도 우상향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쪽으로 이제 볼록하지만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이건 여기로 갈수록 효용이 높은 무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유해제면, 이것도 유해제고, 이것도 유해제. 두 개 다 유해제면 우하향합니다. 자, 공해, 쓰레기. 자, 쓰레기를 이만큼 소비했다. 공해를 이만큼 소비했다. 어떤, 뭐, 기분 나쁜 거지만, 어떤 효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쓰레기 소비를 늘렸다. 그럼 이거는 기분 나빠집니다. 유해제니까. 소비하면 기분 나빠지죠. 그럼 여기서 기분 좋게 해야 되죠. 그래도 유해제니까 소비를 줄여서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분 나빠진 거를 커버한단 말이에요. 줄이가 이제 기분 좋게 되니까. 그럼 요즘과 요즘이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두 개 다 유해제 때문에 우하향은 하는데, 이런 우하향입니다. 이런 우하향이고, 요거는 열로 갈수록 효용이 제일 높죠. 소비 안 하는 게 가장 효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요거 세 개하고, 요거 세 개하고 이제 아까 앞에 일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여러분, 거미집으로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돼요. 거미집으로. 어차피, 우리가 유익제를 상정했지만, 우리 가정은 뭐요? 환경이 체감이 가정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잖아. 우리가 환경 체감은 빵을 아무리 이제 빵이 유익제라더라도 환경이 체감되니까 계속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 빵이 유해제가 된댔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거미집으로 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유익제요. 빵이고 이게 라면이요. 이 사람이 다 유익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계속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 유해제가 되죠. 환경이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유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뒤집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라면도 너무 많이 먹을 때 유해제가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다 유해제가 1이 되고. 그래서 이걸 계속 연장해서 그 무차별 곡선은 원을 형성하게 돼요. 거미집이 되고요. 이걸 이제 십자로 나눠가지고 여기로 갈수록 효용이 높은 무차별인데, 자,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가 뭐냐? 두 지하 모두 유익제. 여기는 라면이 유해제일 때. 이거는 빵이 유해제일 때. 이 두 지하 모두 유해제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거미집으로 네 개를 같이 공부하는. 여기 일반 형태죠? 여기 일반 형태. 유해제, 두 개 다 유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요거는 관련제라. XY가 우리 대체제 보완제는 관련제죠. 그래서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그 다음 YG가 중립제. 요게 이제 세 개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 무차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제. 이게 이제 예외적 무차별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완전 대체제하고 완전 보완제 한번 볼게요. 우리 대체제는 앞에서 정의한 바가 있죠. 소주 대신에 맥주 먹겠다. 그죠? 대체제는 이제 배웠는데, 완전자가 달린 건 또 특수 대체제입니다. 그냥 우리 대체제 하는 것보다 완전 대체제라고 하면 또 특수 대체제예요. 이거 정의부터 합시다. 완전 대체제. 완전 대체제라면 특수 대체제인데, 그냥 대체제가 아니고 완전자가 달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주하고 맥주를 대체제로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예를 듭시다. 자, 이 사람이 소주와 맥주를 대체제로 먹긴 먹는데 항상이 포인트다. 항상 이 사람이 소주 한 잔과 맥주 두 잔을 바꿔 먹으면 항상 동일 효용을 느낀다 이겁니다. 항상 동일 효용. 항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낮에 술 먹거나 밤에 술 먹거나 아침에 먹거나 밤중에 먹거나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술 먹은 상태 불문입니다. 항상 소주 한 잔하고 맥주 두 잔을 바꿔 먹을 때 항상 동일 효용을 느낄 때 이게 완전 대체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 바뀌면 우리가 처음에 소주 이제 술 먹을 때 별로 안 취했으니까 처음에는 소주 한 잔과 맥주 두 잔을 같은 기분을 느끼다가 나중에 술이 좀 많이 되면요 소주나 맥주나 비슷하죠. 그때는 한 잔 한 잔이 기분이 같아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일반 대체제입니다. 그냥 이 비율이 바뀌면 그냥 대체제고요. 이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 비율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게 완전 대체제입니다. 예. 이제 완전 대체제 정리했고 그 그림이나 또 완전 보완제 이런 건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